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카터입니다. 뉴욕 출신의 기술 컨설턴트로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몇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오기 전까지 아시아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유럽 배낭여행을 했었고 이후에는 뉴욕과 실리콘밸리에서 바쁘게 일하며 지냈죠. 그래서 이번 출장은 저에게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처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도시의 스케일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도로는 자동차와 전기 스쿠터로 넘쳐났습니다. 동시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의 맑은 하늘과는 달리 미세먼지 경보가 일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스크를 준비해 온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집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알아보았는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저는 현대식 시설이 갖춰진 깔끔한 아파트를 선호했지만 예산 내에서 그런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개인이 한 집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조금 비싸지만 온돌이 깔려 있어요. 겨울엔 이만한 집이 없습니다. 온돌?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온돌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에 크게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닥 난방이요? 독특하긴 하네요. 뉴욕의 겨울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히터와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합니다. 라디에이터 옆에서 양말을 벗고 발을 녹이거나 전기 히터를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죠. 바닥이 따뜻하다는 개념은 그저 흥미롭지만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온돌이 깔린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깨끗한 외관과 위치가 더 중요했지만요. 이사를 마치고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준비하고 클라이언트와 회의를 하는 일상은 피곤했지만 한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퇴근 후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죠. 이 낯선 난방 방식은 점점 저를 매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가 방 안을 채우는 느낌은 독특했습니다. 히터가 내뿜는 건조하고 인공적인 열기가 아닌 마치 자연스럽게 데워진 햇볕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추운 아침,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건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온돌이 깔린 집에서는 바닥까지 따뜻하니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 무렵 저는 사무실 동료들에게 온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중국 동료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돌 좋죠? 사실 이건 중국 전통 난방 방식에서 유래된 거예요. 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캉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지만 그들은 마치 전문가처럼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캉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한국의 온돌도 여기에서 발전된 거죠. 그들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들이 말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긴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며 여러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러니 온돌 역시 중국에서 기원했으리라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동료들 중 몇몇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 바닥난방 장면 나오잖아요. 사실 다 우리 전통에서 시작된 거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뉴욕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높은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잠을 청했던 날들. 뉴욕에서는 라디에이터나 전기 히터 외에 다른 난방 방식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죠. 반면 중국은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런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발전시켰다니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온돌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기술이 반영된 걸까?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서 스쳐갔지만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저 중국인 동료들의 자랑스러운 태도였고 그들의 말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온돌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던 중국 동료들의 모습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들의 확신에 찬 태도는 온돌은 중국 전통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역사적 진실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그로 인해 저도 한국의 온돌은 중국의 캉이라는 난방 방식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 이야기에 미묘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기업 간 협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중국 기업과 미팅을 진행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도 일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담당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죠. 한국 팀은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기업의 체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업무 외적으로도 한국 문화에 자부심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난방 방식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레이첼 씨, 온돌이 있는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어떠세요? 따뜻하고 좋죠? 아, 네. 온돌 덕분에 겨울이 훨씬 편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원래 한국에서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고구려 벽화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기술이죠. 그들의 말투와 표정은 마치 그들이 온돌의 창시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부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듣기로는 온돌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던데요. 중국 동료들이 캉이 온돌의 원형이라고 설명했거든요. 한국 팀원들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온돌은 한국에서 시작된 독창적인 난방 기술이에요. 물론 일부 기술적 유사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온돌은 방 전체를 데우는 구조로 발전했고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온돌의 역사를 담은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더 깊이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돌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온돌이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되었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이르러 구들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며 단순한 난방 방식을 넘어선 독특한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온돌과 중국의 캉이 기술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캉은 침상이나 특정 구역만 데우는 방식으로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온돌의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온돌의 원조라고? 그런데 왜 중국 동료들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 그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캉을 기반으로 한 난방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듯 한국은 온돌을 통해 독창적인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점심시간 동안 중국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돌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온돌이 삼국시대부터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삼국시대, 고구려? 결국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부족해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고 심지어 한국의 주장에 대해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온돌뿐만 아니라 김치나 한복 같은 것도 원래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의 반응에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얽힌 문화적, 역사적 갈등이 그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더욱 깊은 자료 조사를 통해 온돌의 기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의 차원을 넘어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담은 철학적 상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구들 설치가 기본 기술로 자리 잡았고, 이는 단순히 실용적인 기술이 아닌 가족이 함께 모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캉은 방 일부만 따뜻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온돌과 캉이 전혀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료를 읽으며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그 자체로 한국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문화적 상징이었고, 한국이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중국 동료들은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까? 이 질문은 점점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단순한 난방 기술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그 안에는 문화적 자부심과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깊은 갈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 팀원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온돌이 한국에서 기원한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동료들이 이야기했던 캉과 온돌의 연관성을 둘러싼 주장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죠. 그 후 저는 온돌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조선시대 구들 기술로 완성된 온돌의 발전 과정을 확인하면서 한국 온돌의 기원이 명확히 드러난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중국 동료들과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무거운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중국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온돌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한국에서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전통 난방 기술이라는 기록이 많더군요. 특히 고구려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던데요. 제 말에 동료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고구려는 중국 역사와도 연결되니까 사실 온돌의 뿌리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캉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들의 대답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확신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김치, 한복 같은 것도 우리 문화에서 유래된 거고요. 온돌도 결국 그 연장선일 뿐이죠.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저는 이번에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이죠. 온돌과 캉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온돌이 방 전체를 데우는 구조로 발전하며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돌과 캉의 기술적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캉은 주로 침상이나 특정 구역만 데우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머무르는 일정 공간만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죠. 반면 온돌은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구조로 열기가 구들 아래를 순환하며 효율적으로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생활 문화에 스며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돌은 가족이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돌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들었던 중국 동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왜곡하려는 걸까?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건 아닌가? 다음 날, 저는 한국 팀원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동료들은
온돌이 캉에서 비롯된 기술이라고 확신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온돌의 역사를 설명해도 별로 인정하지 않던데요. 그러자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중국은 워낙 오래된 문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가 더 오래됐다는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유물들은 온돌이 분명히 한국에서 기원한 기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부정할 수는 없죠.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한국의 과거를 상징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적 유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더욱이 흥미로웠던 건 중국에서는 최근에야 온돌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온돌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온돌이 깔려있지 않은 집은 젊은 층의 관심을 받지 못할 정도라니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통이 이곳에서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온돌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의 기원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온돌은 한국의 독창성과 창의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적 성취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중국 동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이 진실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온돌이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증거를 확인한 저는 더 이상 중국 동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자신들이 온돌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자신감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다시 동료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온돌에 대해 조사하면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중국 캉과 한국 온돌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아시나요? 캉은 방의 일부만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고 온돌은 방 전체를 골고루 데우는 구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굳을 흔적이 발견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온돌은 삼국시대부터 발전해 온 한국 고유의 기술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반박하려는 듯 보였지만 제가 보여준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동료가 덧붙인 말은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결국 온돌도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영향과 독창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온돌을 단순히 데우는 기술로 남겨두지 않고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로 발전시켰어요. 조선시대에는 남성들이 구들 설치를 기본적으로 배울 만큼 온돌은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이런 발전을 보고도 여전히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할 건가요? 동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의 동료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캉은 온돌과 비교하면 기술적, 문화적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캉은 특정 구역만 따뜻하게 만들 뿐 가족 모두가 따뜻함을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그런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최근에서야 중국에서 온돌이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욱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온돌이 깔려있지 않은 집은 찾지도 않을 정도라고 하니 말이죠. 결국 한국에서 시작된 온돌이 중국으로 수출되며 트렌드가 되고 있는 셈이었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그들이 온돌을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태도가 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온돌을 통해 시작된 작은 호기심은 이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 음식, 전통 의상까지 그들의 독창성과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애용하던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들은
이미 뉴욕에서 K뷰티 열풍을 통해 익숙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철학과 정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니 그 가치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부 건강까지 고려한 제품들이었고, 이는 과학과 전통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음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건강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뉴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치와 한국식 반찬들이 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그 이유를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다. 온돌 바닥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시장에서 김치를 고르고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어 보는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을 방문해 실제로 제품들을 고르고 피부에 맞는 것을 추천받아보는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보던 K뷰티 아이템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한국 밤거리에서 따끈한 떡볶이와 어묵을 먹는 상상은 그 자체로 행복했죠. 온도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진실과 창의성에서 비롯된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은 결국 아무리 포장해도 진실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따뜻한 온돌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닌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독창적인 문화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왜곡하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태도는 진실 앞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그 자체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와 독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